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그래서 신앙과 일상을 잇는, 다리를 놓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성공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성공한 분들, 또 특별히 크게 성공한 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운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해요. 크리스찬인 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누군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흔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실력, 원래 원천적인 재능이죠. 그리고 노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죠. 운. 이 책은 바로 이 행운의 요소에 대해서, 성공 안에 깃들어 있는 행운의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는 책이고요. 이 행운이 분명히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들을 직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자는요, 로버트 플랭크 교수인데요. 코넬대 경영대학원에 있는 경제학 석좌 교수고요. 이분은 조지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버클리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시면 가끔 여러분 보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벤 버냉키라는 분, 아마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요. 그분과 함께 경제학 또는 미시경제학, 이런 학술적인 서적도 출간하셨고요. 또 국내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분의 책 중에는요, 이코노믹 싱킹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도 있었고요. 경쟁의 종말, 이런 책들, 아주 수많은 책을 펴내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경제 매체들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신, 그리고 비평가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경제 관련 분야의 그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제학적인 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있어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흔히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오직 좋은 머리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로버트 프랭크에 따르면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그 당사자가 어릴 때 자기 전에 누군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리틀 야구 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게 해주고, 부모가 도서관에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음악 레슨을 받게 해줬다라면, 그리고 그들을 키웠던 중산층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커다란 행운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빈민국의 어디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행운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만이 아니죠. 시대적으로도 그렇죠. 아주 고대로 들어갈수록 여성 또는 아이들의 차별, 무시, 인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불과 몇백 년 전에 태어났다라면 이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이기도 하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요.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가 딸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건네주는 이 저자의 조언은 무엇이냐?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는데도 왜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성공 요소 중에 행운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밝혀주면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데이터, 통계, 사례들을 가지고서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 행운의 요소에 대해서 풀이해 줍니다. 특별히 최근의 사회가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리드해 간다는 것에서 더 심화되어져서 1%의 사람들이 성공한 20%의 사다리 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정도의 승자 독식 사회가 되어질수록 승자가 되면 막대한 보상이 따르고 그리고 그 최종 승자가 승리자가 되는 듯한 그 사회가 되는데요. 로버트 프랭클은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장 사다리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 가장 재능도 많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엄청난 행운이 따라야지만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그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책은 그냥 행운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행운이 없어서라고 한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자유하기 위한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의 후반부는요. 이 행운의 요소가 가미되어 누군가는 승자가 됐던 이 사회 현실을 인정하되 행운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공유해 나가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행운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 세대에도 이 행운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후에 혹시 아니면 미리 이 책을 읽어보신 분 또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 계시다라면 사실 저자가 맨 마지막에 제시하는 경제적인 정책 그 대안에 상세한 대안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분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 기회, 또 이 시대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 누군가의 큰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도움 없이 자기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성공의 열매만 즐기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또 시대의 행운이 함께 모아져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펼치는 책입니다. 자, 이제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책의 또 결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매력적인 팀원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하지만 자기 성취에 대해 너무 많은 공적을 주장하는 사람은 팀원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성공에 행운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공의 원인을 재능과 노력에서 찾고 실패의 원인을 불운으로 돌리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은 심리적으로 교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는 더 현실적인 원인을 받아들이는 편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득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운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예컨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내 꿈을 너무 빨리 산산조각낸 불운에 대해 통탄하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장단컨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소년 시절 야구는 내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플로리다 남부의 리틀 야구 리그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학년에 올라가면서 타격과 수비 연습에 낮 시간을 전부 할애했다.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이쪽 분야의 마당발이었던 친구 덕분에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10차례 시범 경기에서 브루클린 다저스의 볼보이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그 2시즌 동안 피리스와 로이 캄파넬라, 샌디 쿠펙스 같은 전설적인 스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직접 듣다니, 심지어 그들에게 격려를 받다니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 야구가 곧 내 인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13살이 되면서 덜컥 모터사이클을 사버렸다. 그리고 할부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예정된 야구 시합에 볼보이로 나설 수 없었다. 2년이 지나자 모터사이클은 관심 밖으로 까마득히 사라져버렸고 나는 다시 야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갔는데 이 때문에 새 학교 야구팀에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다. 테스트 첫날, 나는 내 쪽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깔끔하게 캐치해서 정확하게 송구했고 타석에서는 날카로운 타구를 제법 많이 날렸다. 그러나 이튿날 야구팀에 뽑히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좌절감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후로 오랫동안 바보 같은 이유로 야구를 떠나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던 나를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내 생각에 나는 능력 있는 선수였기에 야구를 계속하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승자 독식 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확신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연구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내가 소년 시절 마음에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내가 야구를 계속해서 고교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냈다 해도 프로팀에 선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령 프로팀에 겨우 입단한다고 해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이너리그를 전전하고 나서야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없다고 깨달았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나는 28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만 손에 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28살에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보다는 1년 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야구를 계속할 기회가 날아갔다고 자책하는 마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운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훌륭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행운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네, 로버트 프랭크 교수의 자기 개인사를 이야기한 거죠. 불행에 대한. 그런데 그때 그 불행 때문에 결국은 경제학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원래 최선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닥친 불운 때문에 결국은 진로를 바꿨고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로버트 프랭크 교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때 저 사람을 내가 간절히 만나기 원했는데 만나지 못한 게 되돌아보니 행운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이 훗날 되돌아보니 더 큰 것들로 되돌아온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죠. 예전에 그렇게 율법주의 또 바리새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것.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은 어떠한 자기의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되어졌고요. 전적으로 자기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학에서는 행운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넘어서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을 바라본 우리의 눈이 과연 나의 최선과 성실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또 인간관계, 내 개인의 삶의 진로에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최선과 성실만을 강요하지 않고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받는 때가 이곳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리더들 또 사장님들 또 어떤 조직의 책임자들은 한번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정말 내가 이런 만큼만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 직장이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의 전체적인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대로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최선으로만 재단하는 것 그럴 때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성실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그것들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지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또 힘든 시기도 좀 이겨내시고 또 좋은 날이 있으시다라면 겸손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